네, 이번에는 어 이제 첫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시작했었던 유니티 허브를 띄워주시고, 저 헬로 유니티가 아닌 이제 코드를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하나를 새로 생성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프로젝트를 누르시고, 여기 프로젝트 네임을 마이 프로젝트가 아닌 헬로 코드로 지정을 해서 프로젝트 하나를 생성해 줍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셨으면은 어, 일단 프로젝트 옆에 있는 이 콘솔 창을 떼와서 여기 오른쪽에다 따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코드 스크립트를 어, 이제 코드를 실행했을 때 어떤 그런 기록들이 다 콘솔 창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따로 놔둔 거고요. 이제 C샵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여기 맨 위에 크리에이트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C샵 스크립트를 눌러줍니다. 이 코드 이름은 헬로 월드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더블 클릭하여 이 코드를 열어줄 건데, 저번에 다운받았던 비주얼 스튜디오와 함께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할 때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 창이 이렇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없으시다면은 이 계정 생성하고 사용하는 것은 무료이므로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기능 지워버리고 이제 처음 코드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앞으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만 이렇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위에 있는 윗부분 유징, 이 유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 이 유니티 안에 존재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퍼블릭 클래스 헬로 월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저희가 지금 헬로 월드라고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줬는데 처음 생성할 때 그 파일명이 그대로 이 클래스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중간에 스크립트 파일을 만약 변경을 하게 됐을 경우, 이 안에 있는 이 스크립트 내용에서 이 클래스의 이름이 변하지 않으니 어, 나중에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이 클래스 이름도 파일명에 맞춰서 변경을 해주셔야 스크립트가 정상 작동됩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메서드랑 여기 업데이트 메서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스타트 메서드가 이번에 사용할 사용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코드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울 때는 헬로 월드라는 문장을 화면에 출력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도록 헬로 코드 스크립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트 메서드 안에 debug.log 일단 따라 적어서 일단 감을 익혀보시는 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뒷부분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debug.log hello world 이렇게 큰 따옴표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세미콜론까지 붙여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항상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때는 이렇게 컨트롤 S나 뭐 커맨드 플러스 S 해가지고 항상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왼쪽 밑에 이렇게 저장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죠.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프로젝트 창으로 돌아와 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준 이게 저희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줄 건데요. 일단 여기 프로젝트 안에 있어가지고 이 신 안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플레이를 눌러도 아마 우리가 넣은 코드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넣어주기 위해서 왼쪽에 하이어라키 창에 이제 빈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해 줄 겁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여기 빈 부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여기 크리에이트 엠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빈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줬고요. 이 빈 오브젝트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비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이 헬로 월드라는 스크립트를 이 게임 오브젝트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다가 이 게임 오브젝트에다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게임 오브젝트를 누르면은 인스펙터 창에서 그 게임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끌어와서 넣으셔도 무관합니다.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콘솔 창에 헬로 월드라고 저희가 아까 쓴 코드가 그대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변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이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변수는 언제든지 원하는 값을 기억하고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입하고 변수명으로다가 이제 형식을 이렇게 나눠 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뒤에는 항상 세미콜론을 이제 붙여 주시고 이 세미콜론은 이제 코드 한 줄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점에 1100골드를 사용해서 이제 상점에서 100골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집어넣는다. 이 골드를 이거 100원이라고 지정을 해주려고 하면은 이 타입인 인트 그리고 골드 인트를 먼저 적고 이 골드에 이 100원을 넣어주시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변수의 개념을 좀 연습을 해보면서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캐릭터 프로필을 좀 저장하고 여기 헬로 월드를 출력했던 것처럼 그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다시 헬로 월드 코드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열면은 일단 화면에 나와 있는 그 프로필 캐릭터의 정보에 맞춰서 코드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라라는 라라라는 정보는 이제 문자이기 때문에 스트링을 앞에 이제 변수 타입을 선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의 명은 캐릭터 네임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네임은 이렇게 라라 하고 세미클론. 그 다음 정보는 혈액형을 입력해 줄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작할 때 이 캐릭터의 정보가 다 입력이 되었고요. 이거를 이제 콘솔 창에 띄울 수 있도록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대로 저장을 해주시고 프로젝트 창으로 돌아와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캐릭터 이름이 캐릭터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콘솔 창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어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를 하나 새로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헬로 월드가 아닌 이제 헬로 월드로 헬로 코드로 이제 스크립트를 하나 새로 생성해 주시고요.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줍니다. 일단 if문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게임에는 호감도 시스템이 있는데요. 호감도가 높으면 히로인과 사귀는 엔딩을 보게 되고,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귀지 못하고 혼자 솔로인 엔딩도 보게 됩니다. 아니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숨겨진 엔딩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게임이 이런 식으로 특정 조건과 선택에 따라 게임의 분기가 나누어집니다.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if문인데요. 이제 if문은 주어진 조건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조건은 결과가 true나 false 중 하나가 되는 변수나 표현식입니다. 평가한 조건이 참이면 if문 아래에 중괄호로 묶인 영역을 실행합니다. 반대로 조건이 거짓이면 if문 블록을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if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해주고요. int 만약에 love가 100으로 int love를 100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love가 70보다 크면 debug.log 이제 70이 높으면 호감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히로인과 이해되었다. 세미콜론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이 러브가 70보다 작거나 같으면 7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히로인에게 차였다. 이렇게 나오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고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이 헬로 게임 오브젝트에 헬로 월드를 집어넣어 줬었는데 이번엔 헬로 코드를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헬로 월드 코드랑 헬로 코드의 스크립트가 이 두 개가 동시에 이제 같이 돼서 이 콘솔 창에 두 개 모두가 뜨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헬로 코드만 확인하기 위해서 헬로 월드는 여기 체크박스란에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이 헬로 코드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눌러 주시면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러브라는 변수를 100으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100은 70보다 크죠. 그래서 굿 엔딩인 히로인과 사귀게 되었다라는 문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비교 연산자인데요. 비교 연산자는 두 값을 비교하여 참과 거짓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if랑 else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헬로 코드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자 int love를 50으로 지정을 해주고 이제 이 부분을 else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ove가 50이면 조건 love 70 이상일 때 이 if문이 무시가 되고 곧장 else로 처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else 같은 경우에는 이 if문이 아닐 때 이렇게 else문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love가 7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실행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 love가 50이기 때문에 이 else문인 배드 엔딩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else if문을 보도록 할 건데요. else if문을 사용하면 else문의 조건을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는 else를 넣어서 if문이 아닐 때 이 else문이 실행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else if를 붙이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조건을 덧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번에는 이 love 값을 80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여기 else if에다가 이제 love가 70 이상 그리고 이의 if문은 90 이상 90보다 큰 걸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90보다 컸을 때는 이제 다른 엔딩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여기선 true 엔딩으로 히로인과 결혼했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 이상일 때는 good 엔딩으로 히로인과 사귀게 되었다는 문구를 띄워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줘서 그게 아닐 경우에 이제 그 배드 엔딩인 히로인에게 차였다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창으로 돌아와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아까 러브가 80이기 때문에 90보다 크지 않고 그리고 70 이상이기 때문에 이 else if문이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if문에서 조건을 비교할 때 둘 이상의 조건을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는 30보다 크면서 동시에 B는 50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A가 30보다 크지 않을 때처럼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논리 연산자입니다. 예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했었던 모든 값을 지워주도록 하고요. 이번엔 나이로다가 변수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11로 지정을 해주시고 만약에 만약 나이가 7보다 크거나 18보다 작을 때는 일단 코드를 다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7살보다 크고 18보다 작으면 의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도록 해줄 거고요. 그리고 13보다 작거나 70보다 크면은 일을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라고 나오도록 문구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창으로 돌아와서 실행을 해주면은 저희가 처음에
나이를 10일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실행을 했을 때 의무 교육을 두 메시지 모두 이 콘솔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if문의 조건은 나이가 7보다 크고 그리고 18보다 작을 때, 이 조건은 나이가 7보다 크다, 에이지가 7보다 크다는 조건과 에이지가 18보다 작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결과가 참입니다. 예제에서 에이지는 10일이 되므로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if문 블록에 있는 코드가 동작합니다. 두 번째 if문의 조건은 age가 13보다 작거나 또는 age가 70보다 크면은 이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예제 age는 10일이므로 age가 70보다 큰 것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age가 13보다 작다는 것은 만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 if문 블록에 있는 코드도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 이 느낌표를 쓰면은 이 느낌표는 not이라는 연산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게임 제작 실습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or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r문은 조건이 참인 동안 처리를 반복합니다. for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for문을 사용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열어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열어서 다음과 같이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i를 0부터 시작해서 9가 될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며 총 10번, 총 10회 이 코드를 반복 실행합니다. 그래서 작성한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프로젝트 창으로 돌아와서 플레이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반복해서 10번 사용한 이 코드가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while문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while문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while문 블록을 반복 실행하게 됩니다. while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헬로 코드를 열고 헬로 코드를 열어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이 i에 뒤에 이렇게 플러스를 2개 붙이는 거는 i 플러스 1 세미콜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i 플러스는 변수값을 1 증가시키는 단축 표현입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아까 이제 0부터 9까지 순번이 순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콘솔 출력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문하고 while문은 이제 비슷한데요. 이제 while문은 포문과 비슷하면서 이제 포문으로 만든 처리는 while문으로 똑같이 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하죠. 하지만 포문이 적절한 상황과 while문이 적절한 상황은 다릅니다. 그래서 포문은 순번을 넘겨가면서 반복할 때 사용을 하고요. while문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반복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체력을 깎는 예제를 while문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헬로 코드 스크립트를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고 프로젝트 창으로 돌아와 보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창으로 돌아와서 실행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실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while 느낌표 isDead는 이 isDead가 처음에 fals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느낌표는 이제 부정문입니다. 이제 isDead가 아니면. 그래서 이게 그러면 isDead가 지금 false인데 isDead가 아니라는 것은 isDead가 false인 동안 계속해서 HP를 감소하는 처리가 실행되어 HP가 100, isDead가 false인 동안 계속해서 HP를 감소하는 처리가 실행되어 HP가 100, 67, 34, 1로 감소합니다. 마지막에 HP가 마이너스 32가 되어 0보다 작아지면 if문에 의해 isDead가 true가 됩니다. isDead가 true면은 not isDead는 false가 되어 while문이 종료됩니다. 위 while문 예제 코드를 for문으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드가 쓸데없이 복잡해져서 뭐뭐 하는 동안에 처리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for문보다는 while문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